산후 우울증과 심리장애가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산후 우울증과 심리장애입니다. 자, 산후 우울증은 이 자체가 우울증 심리장애죠. 이 자체가 심리장애야. 우울증이라는 심리장애예요. 우울증. 자, 산후 우울증은 이 자체가 심리장애입니다. 무슨 심리장애입니까? 우울의, 즉 기억의 장애예요. 자, 그럼 우리 심리에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기억 말고 또 인식, 그 다음에 표현이 있다 그랬잖아요. 인식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를 노이로제라 그러고, 표현의 장애가 되면 이거를 우리는 중독증이라고 합니다. 자, 산후 우울증이라는 이 자체는 이미 기억의 심리장애인 우울증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우울증에 출산 후에 만들어진 우울증이에요. 출산 후에 만들어지는 우울증의 원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우리가 충분히 살펴봤어.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치료가 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가 되면 이 심리장애가 치료가 되지 않은 채 계속 기억 속에서 계속 작용을 하게 되면 위험하다 그랬죠. 특히 산후 우울증은 더하는 우울증보다 훨씬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아이가 있고 남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게 일정 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이제 아이도 조금 성장해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남편도 어떻게 됐든 적응을 해 간다 치자. 그렇게 되면 산후 우울증의 심리장애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스스로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치료하려고 해도 안 돼. 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인을 모르게 되면서 계속 치료가 안 된 채 작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뭔가 다른 심리장애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해요. 뭔가를. 그런데 인식의 심리장애는 이 노이로제로는 들어가지 않아요. 노이로제로는. 근데 이게 어느 날 산후 우울증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던 이 우울증의 기억의 심리장애가 해류현상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해류현상. 이제 안 아파. 이제 안 우울해.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자기도 모르게 중독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독증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 산후 우울증이 없어져요. 산후 우울증이 사라지는 대신에 뭔지 모르는 중독증이 생겨요. 이 중독증에는 일중독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 특히產後출산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육아휴직 보내고 나서 다시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일에 우울해서 갑자기 일을 하면서 일 속에 확 빠져들어가면서 이 우울증이 사라지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해요. 누구에게나.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일 중독이. 일 중독도 있을 수 있어. 몸 뺀다고 살 뺀다고 뭐 해가지고 뭘 합니까? 운동 중독에도 들어가는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산후 우울증에서 전환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감 한다해서 취미 활동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정말 많아요. 이 사람들이. 이 중독증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 중독증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가장 무서운 게 산후 중독증에서 가장 흔히 들어갈 수 있는 중독. 산후 우울증에서 가장 흔히 들어가는 것. 아이에게 중독되는 것. 이 아이 양육에 중독돼 버리는 거예요. 아이 양육에 중독되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아니요. 애밖에 없어요. 조금만 힘들어지면 애 찾아요. 애를 한시도 내 곁에서 못 돌게요. 그래서 자기가 못 견뎌. 애랑 뭐 조금만. 그래서 남편이 애 조금 뭐 하면 아주 남편이 죽을 듯이 막 못 견뎌요. 아이한테 완전 몰입이 들어가요. 아이한테. 그래서 아이한테 요만큼이라도 위해가 가는 무슨 현상이 생기게 되면 자기도 못 견뎌요. 막. 그렇게 되면 이게 자, 중독이 과해지면은 중독이 어느 정도 일정 시점 진행되면 뭐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히스테리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히스테리. 이 히스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부터 정신질환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증은 전초점이에요. 여자에게 중독증은 자기도 모르게 정신질환으로 옮겨가는 전초점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히스테리 때문에 그래요. 왜? 히스테리는 뭐에서 생깁니까? 스트레스에서 생겨요. 스트레스. 이 작은 스트레스, 즉 중독이 되어 있는 요 중독은 뭐예요? 표현, 즐겁고 재밌는 거고 자기도 모르게 걸러 강박적으로 빠져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강박이 빠져들 수 없는 상황,
만약에 이런 사람한테 아이 중독자인데 아이를 떼어내버리면 이 여자 죽습니다. 거의 히스테리 증세가 거의 극에 달해요. 일 중독 있는 사람한테 일에 문제가 생겨버리게 되면 거의 히스테리 증세가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즉 자기가 중독되어 있는 것을 못하게 되거나 그것과 연결해서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이 스트레스가 작용하면 즉각 히스테리 증세가 나타나게 돼요. 처음엔 작아요. 이게 점점 커져요. 가면 갈수록. 히스테리 증세는 어느 일정 시점 지나가게 되면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막 자해하기도 하고 난리 납니다. 뭐 안 보여요, 눈에.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도 몰라요. 버스 아니고 뭐 그다음에 지하철이고 뭐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에요. 미쳤어. 한마디 미치면 히스테리 증세 들어가게 되면 작은 스트레스 안에 즉각 미쳐버려요. 즉각. 그리고 제정신 돌아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때문이잖아 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미쳤다는 걸 몰라요. 이게 히스테리예요. 자기 자신이 스트레스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걸 자기는 몰라요. 누구 때문이에요? 이거 바로 이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자, 산후우울증 중에 제일 무서운 중독증이 뭐냐? 산후우울증에서 심리장애로 확대가 될 때는 노이로제로는 확대가 안 돼요. 어디로 확대되냐면 바로 이 중독증으로 확대가 되는데 일 중독이든 운동 중독이든 취미 중독이든 이 기타 등등의 이 중독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아이 중독이 들어가게 되면 너무 위험해요. 왜? 이게 모성애랑 결합이 돼버려서 강박적으로 결합이 되는 거거든요. 병이에요, 병.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 조금이라도 누가 건드렸다. 봐요. 조금이라도 누가 선생님이 조금 건드렸다. 어떻게 돼? 딱! 그 선생님 그날 죽는다. 학생들 보는 앞에서 그냥 막 날아가요. 요즘 그런 거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 산후우울증에서 아이 중독증으로 전환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히스테리 증세가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뭘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막 난리 났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잘못했다고 일을 아니에요. 니 때문에 그랬잖아 라고 그래요. 뭐 때문에? 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데 남들한테는 요게 일밖에 안 되는 스트레스인데 이 중독증이 있는 사람은 100, 1000으로 인식이 돼요. 이게 히스테리야. 이 100, 1000에 맞게끔 자기가 행동한 것밖에 없는 거야. 너 나한테 왜 100, 1000을 준 거야? 남들이 볼 때 얼탱이가 없는 거야. 왜? 일밖에 안 되는 건데 얘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 거야. 다른 사람은 나 아는데 본인만 그렇게 모르는 거야. 왜? 본인은 1000으로 인식을 했거든. 뭐가 문제가 생겼죠? 즉, 자기가 심리장애를 넘어서 정신장애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증은 과도해지게 됐을 때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 아이가 성인이 됐어. 응? 성인이 돼서 결혼을 했어. 이 아이가. 요 옆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누가 한 명 있어. 조금이라도 건들면 어떻게 될까요? 사위가 됐든 며느리가 됐든 그날 끝장나요. 끝장. 본인은 이게 중독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중독에서. 이 아이 인생 어떻게 돼요? 이 아이 인생은 엄마 가는 그날까지 인생 끝난 거예요. 아무도 못 견뎌요. 거기서. 이 아이와는 아무도 못 견뎌요. 이 아이 중독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아이에게 중독되면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엄청 잘 사는 것 같아요. 아니야. 그 아이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아요. 특히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요즘 TV에 이렇게 가끔 보면 뭐가 나와요? 학교에 가가지고 내 아이 조금이라도 문제 생겼다 그러면 히스테리 즉각 나와가지고 그 학생들 그렇게 많이 보는데 그냥 막 날아가고 장난 아니에요. 그게 부모예요? 그건 부모가 아니라 정신병자지. 즉 자기가 정신병증 증세를 앓고 있다는 걸 몰라요. 히스테리는 정신병이에요. 정신병증 증세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뭘부터 치료를 해야 돼요? 빨리 그래야 이게 사라질 거 아니야. 히스테리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이 중독에서 빨리 치료를 해서 벗어나야 돼요. 차라리 이 우울증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게 더 빨라요. 그래야 자책도 하고, 그래야 상대 탓하면서 막 아파하고 힘들어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파하고 힘들어할 줄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아프고 힘든 거 몰라요. 뭐만 해? 스트레스에 의해서 스트레스 안 받으면 여기가 폭 빠져 있고, 누가 조금 하나 내 아이한테 좀 잘해줬다면 엄청나게 좋아하는, 그 사람 엄청 좋아해요. 근데 내 아이한테 조금이라도 뭐 하나 안 좋게 했다? 이 히스테리가 즉각 나와요. 더 크지만.
그러면 이 아이에게 아이 중독이 만약에 중독에서도 특히 아이 중독에 들어가게 되면 큰일 나요. 옆에 있는 남편 뭐예요? 남편이 이 아이 좀 잘못된 거 하고 그러면 한 소리 할 수도 있잖아. 그럼 이 남편 어떻게 돼요? 그날 뒤져요. 그날 뒤져요. 진짜 한마디로 얘기하면 뒤지는 거야. 이런 집이 한두 번, 그러니까 남편이 딱 선을 닦아버리는 거예요. 건드리지도 못해, 아이. 남편이. 뭐만 하면 돼요? 돈만 벌어오면 돼. 돈만 벌어오면 돼요. 이거 아이의 중독 때문에 이거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근데 왜 아이의 중독이 돼서 히스테리가 나오면 왜 이 히스테리를 가지고서 난리치냐고.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빨리 알려주고 빨리 치료를 해주면 되는데 이거에 반응을 해버려요. 이거에. 히스테리에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히스테리에 반응하니까 더 커지는 거예요. 점점 히스테리가 커지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이게 너무 커서 이게 중독 자체가 개념이 아예 사라져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게 사라져버리고 대신 이것만 남으면 어떻게 할래요? 그러면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자에게 우울증은 감정장애죠. 즉 기억에 무의식이 작용하는 감정장애예요. 그런데 이 표현을 하게 되면 중독증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억에 감정이 작용하지 않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표현하는 중독, 즉 즐겁고 재밌는 것에 빠져들게 되는데 아이 키우는 즐거움과 재미에 빠져든 거예요. 조그마한 나쁜 스트레스, 즉 기분이 조금이라도 안 좋아지면 히스테리 나와요. 이 아이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 아이 그날 뒤져야 돼요. 이 히스테리는 아이에게로 갈 수도 있고 어느 누구에게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기 스트레스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인데 그 사람을 향해서 가오지만 이 스트레스가 아이에게 중독이 되는데 이 아이가 자기 뜻과 약간 틀려요. 못 견뎌요. 아이. 그럼 아이는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게 돼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몰라요, 이거를. 본인들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알게 되면 이거를 차분하게 알면서 한번 보여주면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와 있는지. 근데 본인 당사, 이 히스테리하는 사람들은 본인 당사자들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이거를 얘기해줘도 아무리 얘기해줘도 나는 아니야. 자, 이거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내가 아이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 건데 라고 얘기를 왜? 자기가 중독됐다는 걸 뭐 중독증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 나는 중독된 게 아니라니까. 자기가 최고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면은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산후우울증이 이렇게 심리장애로 전환될 때 특히 산후우울증은 뭐와 연결이 되냐면 출산과 연결이 돼 있어요. 아이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산후우울증에 있던 사람들이 흔하게 빠지는 게 아이 중독이에요. 그러면 남편 필요 없고 아무도 필요 없어요. 오로지 그 아이만. 근데 남편이 돈을 안 벌어다 줘? 그럼 누가 죽어요? 아이 키우는데 문제 생기잖아요. 그 남편 뒤져요, 그날. 가차 없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아이에게 중독된 이 중독증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엄마로서 최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엄마로서는. 왜 산후우울증에서 치료를 못해가지고 여기까지 전화를 시키냐고. 대부분들이 방치를 해놔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서 산후우울증이 심리장애를 유발할 때 특히 자녀와 연결이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즉각 산후우울증이 있을 때 이때 치료를 하는 게 가장 빨라요. 이때 아이가 1개월 걸렸다 그러면 산후우울증 치료하는데 1개월 걸렸다. 아이 중독 들어갔을 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나 이 아이의 인생을 위하고 엄마의 인생을 위하고 그리고 그 남편의 인생을 위해서는 반드시 몇 년에 걸치더라도 반드시 치료를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인간관계, 가족관계, 아니 아이의 인생까지도 싹 다 파괴돼요.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에요. 심리장애 중에서도 특히나 위험한 심리장애가 바로 중독증이에요. 산후우울증 위에 오는 중독증. 특히 많은 게 아이 중독이에요.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산후우울증을 겪은 사람들은 아이 중독으로 들어가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내 아이를 모성애를 갖고 양육을 해가면서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그러고 잘한 건 잘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남편이 또는 주변 사람들이 할 때 그걸 받아들여서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도 양육해가는 거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내 아이한테 조금 못 견뎌요. 아이가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야. 그 선생님이 문제지. 그래서 학교 쫓아가가지고 2단 열차기 날아가고 막 샤대기 날리고 이거요. 지가 또라이 돼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히스테리에서 정신병증에 들어가 있다는 걸 많이 이 아이 친구들 앞에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생 날아갔다 치자. 지는 떳떳하죠.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 아이는 인생 끝난 거예요. 난 그 엄마보다 더 불쌍한 게 그 아이예요. 그 아이 인생이 우리 현 사회에 살아갈 수 없는 아이로 이 엄마는 반드시 만들어가게 돼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정말 너무 슬퍼요. 그런 걸 볼 때마다. 도대체 저 남편은 뭐하고 있었을까? 여기 있었을 때 뭐하고 있었을까? 도대체 아이는 잘못이 없어요. 분명히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심각해져 가요. 그 엄마도 도대체 당신이 이거 있을 때 왜 치료하려고 들질 않고 여기까지 가도록 자기 스스로를 만들어놨냐는 거예요. 너무 슬프게도. 이거는 이 산후 우울증에서 중독이라는 심리장애로 넘어가는 건 거의 범죄 수준으로 들어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이 인생을 나날리는 거예요. 심리 다 죽여버리는 거고. 그거를 알고 산못 입을지라도 아 내가 산후 우울증이구나. 그러면 더 이상 확대가 되면 안 되니까 빨리 요때 주변 사람에게 간단하게 도움만 요청하면 아주 쉽게 치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방치해요. 왜? 모르니까. 몰라. 치료법도 그렇고 이게 원인이 왜 이런지도 모르고 왜 모르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산후우울증과 심리장애를 꼭 기억을 해놨다가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했구나. 학교에서 저런 문제가 왜 발생됐구나. 저 산모는 왜, 산모가 아니지. 저 엄마는 왜, 아, 옛날에 산후우울증이 치료 안 돼서 이쪽으로 중독으로 넘어갔구나. 우리 눈에는 그게 모여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아 이런 형태로 해서 심리장애가 발생을 하는구나. 굉장히 위험한 심리장애입니다. 특히 아이에게 중독되는 건 너무너무 위험해. 그는 모성애를 가장한 범죄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두시면 됩니다.